지금 계룡산에 지금 천왕봉 올라가는 도중에 은성폭포 전망대에서 여기 쌀개봉이라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. 근데 여기 쌀개봉을 보면 쌀개봉은 옛날에 그 방아 찌는 거와 비슷하거든요. 돌에다가 군역을 내서 두 사람이 끈을 잡고 이 발로 눌렀다가 놓으면 꿍 하면서 쌀을 찍는 걸 쌀개라고 하거든요. 근데 여기서 보면 저 움푹 들어간 부분, 저 부분이 쌀개 방아, 쌀 찢는 곳이다 라고 해서 쌀개봉이라고 했거든요. 근데 실제적으로 저게 쌀개봉일까요? 아닐까요? 그 다음에 또 쌀개봉에 대한 전설은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쌀이 많이 나왔대요. 옛날에 스님들이, 승려들이, 그 다음에 도인들이 저 쌀로 밥을 해먹고 돌을 통하고 이랬거든요. 한 승려가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그 다음부터 쌀이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. 근데 실제 그게 진짜일까요? 거짓일까요? 저는 풍수를 하고 하면서 모든 풍수의 잘못된 면을 다 깨려고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계룡산 자체를 풍수를 하면서 정확한 건 정확한 거, 정확하지 않은 건 정확하지 않다라고 이 말을 해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. 실제적으로 쌀개봉을 가만히 보시면 제가 보는 방향 우측과 좌측을 한번 보세요. 근데 여기 보면 남매탑에 송아지만한 엄청 큰 호랑이가 나왔다라고 이미 얘기했죠. 그 큰 호랑이는 어디로 갔을까요? 상주로 갔을까요? 아니면은 저 대둔산으로 갔을까요? 저 쌀개봉 이 우측에 보면 호랑이 형상이거든요. 저 바위 자체가 거의 송아지만치 대가리도 엄청나게 큰 그 호랑이 형국이거든요. 저기 보면 머리 둥그란 부분은 호랑이 머리고, 그 다음에 앞에 약간 거무잡잡하게 나온 건 호랑이 콧등이고요. 그 밑에는 잎 형태거든요. 저게 풍수학적으로. 근데 그 맞은편에 보면 계룡산에서 천왕봉에서 승천할 때 호랑이가 지나가면 승천을 못해요. 용은 저 승천을 못하고 그 핫바리 용이 저 호랑이가 올라오는 것을 그 용 자체 그 부하 용이 지키고 있는 형국이에요. 승천할 때 호랑이가 가지 말라. 왜? 승천을 못하니까요. 쌀개봉은 좌측은 용의 형생, 울룩불룩하고 하늘로 승천하는 용이 오히려 호랑이를 지키고 있는 형국이에요. 눈에서 콧등을 이렇게 쳐들고서 크를 이렇게 하고 있죠. 가만히 보세요. 그 볼록 튀어나온 데는 용 눈자리고, 그 다음에 호랑이 입과 마주친 부분은 이 똑바른 용의 콧등 자리예요. 용이 호랑이가 천왕봉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못 가게 지키고 있는 형국이에요. 저 자체가. 그러니까 오늘부터 쌀개봉이 아니라 호랑이하고 용호상박봉이다 라고 해야지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.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저건 쌀개봉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. 전설을 만들 때는 풍수학적으로 만들어내는 거고, 그걸 기본 바탕으로 전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. 요거는 호랑이고요. 그 다음에 요거는 용이에요. 용. 호랑이가 천왕봉 쪽으로 대둔산을 가려고 하는 그 방향에 용이 눈을 뜨고 코를 그르릉 하면서 호랑이를 겁주고 있어요. 근데 호랑이가 저게 보면 싸우려고 하는 호랑이인가요? 겁먹은 호랑이인가요? 겁먹었다 겁먹지 않았다의 차이점을 보려면 첫째가 유하고 좀 띠라자니 호랑이가 좀 게으르고 띠래요. 근데 오히려 용은 전투 능력이 없어요. 승질은 나고 입은 불을 쏘려고 하지만 전투 능력은 없어요. 곧 뭐냐면 저 용도 호랑이를 죽이려고 안 하는 거고, 호랑이도 저 용을 죽이려고 안 하는 거예요. 저 자체가. 정확하게 보면 용과 호랑이가 싸우는 관계가 아니에요. 원래 용호상박은 호랑이하고 용이 싸우기 전이에요. 호랑이하고 용이 싸우기 그 전이 용호상박, 힘을 겨루는 형태예요. 용과 호랑이가 싸우게 되면 하나가 일단은 죽어야 돼요. 그걸 용호상박이라고 안 하는 거거든요. 여기 쌀미봉이라는 데는 호랑이하고 용 자체가 정확하게 용호상박, 저 가운데 푹 파여 있는 그 부분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에요. 저 자체가. 그러니까 오늘부터 저 바위는 용호상박 바위나 아니면 호랑이봉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남매탑에서 스님에게 돼지를 갖다 주고 한 게 바로 저 호랑이가 맨날 대둔산에서 멧돼지를 잡아온 거예요. 요걸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. 예, 이제 가시죠. 예, 이제 은성폭포로.